애니메이션은 세라는 여자아이가 야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갑자기 살루타니아 왕국으로 소환됩니다. 문제는 그녀뿐만 아니라 에라라는 여자아이도 함께 소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카일 왕자는 에라가 그들이 기다리던 성녀라고 선언하고 새를 무시합니다. 나중에 새는 살루타니아 왕국이 미아스마라고 불리는 안개에 끊임없이 덮여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미아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아스마가 너무 짙어져 몬스터를 불러들이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성인이 소환될 텐데 이번엔 2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하니 남자가 왕자의 카일의 무례한 행동을 사과하며 그녀에게 궁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합니다. 2주 후 새는 궁궐 생활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산책을 나가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 우연히 들어가 라벤더 향기를 즐기며 앉아있습니다. 그때 주드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 꽃들이 일부라고 말해줍니다. 약초연구소에서 약물 제조 연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루 종일 주드는 그녀에게 연구소를 둘러 보여주고 다양한 약물의 용도를 보여줍니다. 약물들을요. 다음날 사에는 연구소로 돌아오고 소장인 조안은 그녀에게 연구원직을 제안하고 그녀는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녀는 연구소로 이사합니다. 요한은 새를 주드의 보살핌에 맡기고 주드는 먼저 약초를 이용해 치유 무약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새는 주드가 어떻게 무략에 마법의 힘을 불어넣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는 마법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드는 새의 손을 잡고 자신의 마법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 안의 마법의 힘을 찾는 방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새는 마침내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주드는 새가 직접 물약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새는 소태 얼마나 많은 마법의 힘을 불어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한이 실수하기 전에 막아주었고 주드는 새를 칭찬했습니다. 첫 저격약을 만들어낸 것을 축하하며 다음날 새는 더 많은 약을 만들 준비를 하지만 한 남자가 어제 자신이 만든 약을 보여주며 그 약의 효능이 50% 더 높다고 말합니다. 새는 주드에게 이 이상한 일을 이야기하고 주드는 다시 약을 확인한 후 다른 저급 약들과 같은 색이라고 말하며 등급이 다른 약들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새는 고급 약을 만드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석 달 후 새는 목표를 달성하지만 거의 모든 약재를 다 써버립니다. 그녀는 마력이 다 떨어지지 않고도 연구소에서 약초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천 개의 치유 물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연구소는 보유한 모든 치유 물약에 대한 긴급 요청을 받습니다. 물약 전부를 요청받은 것입니다. 서쪽 숲에 있던 몬스터들을 토벌하기 위해 3기사단이 숲으로 들어갔는데 살라맨더를 만나 많은 기사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성에 도착했을 때 새는 부상자들의 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치료하는 동안 기사들이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카일 왕자가 성녀가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녀는 엄청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요한은 새에게 고급 약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새는 자신이 만든 약물을 그에게 주고 알버트 대장에게도 마시게 강요합니다. 그는 매우 약했지만 약을 마시자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하고 즉시 치유됩니다. 며칠 후 요한은 새에게 그녀 덕분에 수백 개의 약들을 주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부엌을 달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스스로 요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부엌이 완성되고 요한은 그녀에게 고향에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약초를 양념으로 써서 바삭한 치킨을 만들자 그는 그 맛에 완전히 놀라고 기뻐하며 새에게 연구소 요리사들에게 어떤 약초를 양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음식 맛에 놀라 요리사들에게 어떤 약초를 양념으로 쓸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주드는 새에게 요한이 알베르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3기사단장 토크입니다. 그곳에서 새는 부상으로 약해 보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알베르트의 잘생긴 모습에 매료됩니다. 부상으로 허약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소대가 남부숲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었고 요한이 새가 그 숲에서 약초를 더 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와 동료들을 호위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료들 말입니다. 이것은 새를 즐겁게 놀라게 했고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다음 날 새는 남쪽 숲 주변에 괴물이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랐고 알버트도 놀랐다. 정오에 그들은 식사를 멈추고 새는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초로 수프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알버트는 그녀 옆에 앉아 칭찬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를 다음 날 조아는 새에게 재샘 기사단으로부터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주었는데 모두 그녀의 수프를 먹은 후 그들의 능력이 50%나 증가했으니 요한은 새에게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문이 나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능력이 퍼지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새는 약초에 대한 책을 더 찾기 위해 궁중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형처럼 아름다운 금발 소녀 엘리자베스를 만납니다. 엘리자베스는 새가 들고 있는 책을 보고 살루타니아 책을 읽을 줄 아는 것을 칭찬합니다. 살루타니아 책을 읽을 수 있다며 칭찬합니다. 그 후 새는 성을 나서는 그녀를 본 알베르트를 만납니다. 그는 말을 타고 그녀를 따라잡아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말을 타고 그녀를 따라잡아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두 사람은 가는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그의 가까움에 불안해했지만 그와 함께 편안함을 느꼈다. 얼마 후 그들의 승마는 더 잦아졌고 도서관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어느 날 금발의 엘리자베스는 에서의 매끄러운 피부를 칭찬하며 자신이 직접 만든 화장품이라며 새에게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러고 나서 아름답고 인기 많은 여학생이 최근 아카데미에 들어왔는데 이미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친구들만 사귄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의 친구는 얼굴이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줄 로션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며칠 후 새는 엘리자베스와 친구 니콜을 만납니다. 처음에 니콜은 로션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인 로션임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 행복해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니콜은 감동하여 로션을 받아 미소 지으며 감사를 표합니다. 며칠 후 너무 더워서 새는 주대에게 물통을 식혀달라고 부탁합니다. 발을 담글 수 있도록 마법으로 말이죠. 주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그렇게 해줍니다. 여자가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새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부엌으로 누군가를 들여보내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알베르트였습니다. 알베르는 새의 다리를 보고 곧바로 문을 닫습니다. 그 후 새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문을 열고 나오자 알베르트는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녀의 휴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도를 함께 구경하자고 제안하자 그녀는 기꺼이 승낙한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자 알버트는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돕겠다며 손을 내밀고 관광하는 내내 그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을 둘러본 후 포장마차에 앉아 식사를 한다. 알버트는 그녀가 더운 것을 눈치채고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음료에 얼음 조각을 넣어주는데 주드의 말에 따르면 얼음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녀는 놀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알버트가 볼 일이 있어서 보석 가게에 간다. 새는 머리 장식에 감탄하지만 너무 비싸서 사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베르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고 그가 깨우자 그녀를 위해 산 기념품을 줍니다. 혼자 있을 때 새는 상자를 열고 전에 꽂았던 머리 장식에 감탄하는데 보석의 색깔이 다릅니다. 다음 날 조에는 새에게 알베르트와의 데이트에 대해 묻고 새는 완전히 부인합니다. 데이트였다는 것을. 하지만 조에는 알베르트가 어떤 여자와도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류층 남자들이 여자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돕는 것은 관례라고 말합니다. 마차를 함께 탈 때 내내 손을 잡는 것은 관례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보석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흔치 않다고 말해요.
누구에게도. 오후에 새는 머리 장식을 하고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엘리자베트는 곧 그것이 알버트의 선물임을 알아챕니다. 자신이 구애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눈 색깔과 같은 보석을 선물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다음 날 주대 새는 머리 장식을 보고 그것이 마법이 깃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마법에 반응하여 마법을 증폭시키는 유물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인지라 조에는 그녀에게 아이템 마법 부여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가 그 분야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왕립 마법 기사단으로 데려가고 그곳의 마법 부여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돌의 마법을 집중시켜 원하는 마법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마법 피해를 무효화하는, 즉 마법 방패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마법 피해를 무효화하는 돌, 즉 마법 방패를 부여하는 것이 그녀의 소망입니다. 마법 방패 말이죠. 처음에는 작은 것을 시도하지만 강력한 마법 때문에 금방 부셔버립니다. 그때 에르하르트 하크가 개입하여 그녀에게 보석을 줍니다. 그녀가 단일 마법 피해가 아닌 모든 종류의 마법 피해를 막는 보석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잠시 후 새는 보석에 마법을 걸고 에르하르트는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 후 그는 여러 종류의 마법이 걸린 여러 개의 보석을 그녀에게 줍니다. 두통, 경상 또는 중독을 일으키는 보석들이었고 새의 임무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들을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모든 것을 해독하는 데 성공하여 여러 개의 유령을 얻습니다. 놀라움. 몇 주 후 에르하르트는 조엔과 새에게 가서 기사단이 새가 부여한 창력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법 조합은 새의 작업을 복제할 수 없었기에 그는 새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새는 흔쾌히 승낙하지만 조엔이 개입하여 에르하르트에게 새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온종일 새는 제1기사단의 마법 피해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돌과 보석에 마법을 걸고 있습니다. 마법 부여된 돌들을 모두 확인한 에르하르트는 잠시 미소를 짓고 마법 집회의 모든 마법사들을 놀라게 합니다. 떠나기 전에 에르하르트는 새에게 무엇을 보상으로 받고 싶은지 묻고 새는 재빨리 목걸이를 만들어줄 장인을 만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알베르트를 찾아가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그녀는 알베르트를 방문하여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선물로 건넵니다. 선물로. 이 보석은 그녀가 처음으로 부여한 마법 보석이며 그의 원정 중 마법 피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의 원정 중 마법 피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알베르트는 너무 기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표시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녀는 완전히 눈부신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눈부셨습니다. 몇 주 후 에르하르트와 조엔은 새가 부여한 보석 중 하나를 지크프리트 왕에게 가져옵니다. 이 보석은 이전 것들보다 훨씬 강력하며 그들은 아마도 새가 진정한 성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만 그들은 대마법사 유리가 깨어날 때에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에세와 주데는 많은 양의 무략을 제3기사단 막사로 옮기는 것을 돕고 어떤 기사들은 그녀에게 곧 제2기사단과 함께 도마뱀을 만났던 숲으로 원정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2기사단과 함께 도마뱀을 만났던 숲으로 원정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마뱀을 만났던 숲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새는 왜 제1기사단이 함께 가지 않는지 묻고 기사들은 그녀에게 제1기사단은 카일 왕자와 에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녀. 비록 기사들이 새가 에라보다 더 성녀처럼 보인다고 농담하지만요. 그녀 자신보다. 사실 속으로는 새도 그걸 의심하지만 평범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새는 휴가를 이용해 도서관에 가서 보급 약보다 효율적인 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먼저 그녀는 신성 친화력에 대한 책에 관심을 가지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왕이 나타나 초보자를 위한 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왔을 때 아들 카일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곳에 세상을 알게 되고 그가 바로 시그프리트 왕임을 곧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왕국을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그래도 그는 궁정에서 감사를 표하겠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새는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베이고 마법으로 치료합니다. 그 후 그녀는 지난 원정 후 회복 중인 병원의 부상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간식을 가져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전투에서 팔을 잃은 기사를 만납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을 수 없으니 기사단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을 수 없으니 기사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는 기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할 줄 아는 강력한 마법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시의 마음이 아파 그녀는 그러한 규모의 마법이 자신이 성녀라는 진실을 드러낼지라도 그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집중해서 자신의 성스러운 마법으로 기사에게 팔을 돌려주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새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상당한 모든 기사들을 치료하기로 결심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얼마 후에는 눈먼 자에게 시력을 돌려주는 등 기적을 행합니다. 눈먼 사람의 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용한 성스러운 마법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약해지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문으로 경상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치료합니다. 그 후 모든 기사들이 그녀가 진정한 성녀라고 굳게 믿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기사들은 그녀가 진정한 성녀라고 굳게 믿고 어디를 가든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진정한 성녀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조이는 새에게 왕님 마법 회의에서 그녀를 평가하여 성녀인지 확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녀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 대마법사 유리는 성녀를 소환한 후 혼수 상태에 빠졌었는데 이제 깨어나서 새를 검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는 성녀의 임무가 기사단과 함께 전투에 나서는 것이기에 전투 경험이 전혀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수도로 이사를 가서 에라가 있는 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는 대마법사가 자신이 성녀라고 말하더라도 연구소에 남아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하고 요한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유리와 어하트가 기다리고 있는 왕님 마법 회의에 도착합니다. 유리는 새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의 마법 능력은 너무 강력해서 유리를 압도하고 그는 그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리는 무언가를 관찰하고 싶다며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걸어보라고 요청하고 그녀가 마법을 걸자 하얀 빛과 황금빛 불꽃이 그녀를 감쌉니다. 유리가 치유 마법을 걸 때 하얀 빛에 둘러싸이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얀 빛에 둘러싸입니다. 그 후 새와 요한은 떠나고 유리는 지크프리트 왕을 아련한다. 대마법사는 왕에게 새의 마력이 자신의 마력보다 강하며 그녀가 에라가 아닌 성녀라고 확신한다. 다른 소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만 보여주었고 마법을 시전할 때 하얀 빛만 발했기 때문이다. 새의 황금빛 반짝임과는 달리 유리가 왕을 떠나자 살류타니아의 수상 도메니크는 카일 왕자의 새에 대한 무례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며 이야기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새의 길을 준비하고 궁정에서 그녀를 예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 날 새는 왕으로부터 궁중 참석 요청을 받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궁으로 가서 옛 시녀와 시녀들이 그녀를 준비시켜줍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흰로브를 감탄하며 왕은 자신을 성녀로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을 나서자 알베르트를 만나고 그는 불과 몇 미터 거리지만 왕의 접견으로 그녀를 안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새는 궁정에 들어서며 모든 귀족들이 충격을 받은 것을 보고 왕이 깊이 그녀가 태어난 날 카일 왕자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에게 왕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려자 하지만 귀족들의 날카로운 시선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왕에게 마법책, 특히 금서들을 많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마법 지도 선생님도 함께 요청합니다.
그녀의 요청은 온 조정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한편 왕립 아카데미에서는 수상 도미닉의 아들인 다미엔이 있습니다. 카일에게 왕이 한 짓을 말해주자 카일은 분노하며 고치대가 그녀가 진정한 성녀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진정한 성녀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며칠 후 에세는 대마법사 유리와 마법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는 그녀에게 충격적이지만 그는 그녀의 능력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한다. 긴 이름 수업 후 그들은 실습 수업을 시작한다. 유리는 그녀의 마법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녀를 훈련장으로 데려간다. 그들은 마법을 조종하는 방법을 연습하는데 몇 시간을 보낸다. 새는 완전히 지쳐있고 유리는 새를 너무 봐주고 있다며 웃는다. 며칠 후 새는 알베르트에게 이야기하려 가는데 알베르트는 새를 보자마자 그녀의 볼에 손을 댄다.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그는 대마법사와의 힘든 훈련 때문에 그녀가 살이 빠진 것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스스로를 돌보라고 말한다. 새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알베르트에게 기사단 훈련에서 다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2차 훈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잊을 뻔한다. 그들이 다치면 치료해주는 것이 자신의 훈련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 한다. 그것은 자신의 훈련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유리는 자신의 발전을 보고 다음 서쪽 숲 탐험에 꼭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탐험에 대해 유리를 데려갈 거라고 합니다. 다음 날, 새는 가끔씩 여성다운 몸가짐을 배우는 훈련을 받으러 성으로 우울하게 걸어갑니다. 여성다운 몸가짐을 배우는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사교계 시즌이 다가오고 여러 공식 만찬에 초대될 것이므로 에티켓과 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 공식 만찬에 초대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행히도 알버트가 그녀의 춤 수업에 나타나 춤을 추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를 돕겠다고 합니다. 하루에 마지막 댄스 수업 후 알버트는 새에게 파티나 저녁 식사 초대에 에스코트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새는 긴장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일주일 후 메이드베리는 새에게 카일 왕자의 약혼녀와 차를 마시는 자리에 초대받았고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후에 새는 엘리자베스와 차를 마시게 되어 놀라고 금발의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새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과 그녀의 놀라운 치유 능력에 대해 들었고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새에게 그 아카데미에 온 인기 있는 소녀가 바로 아라는 항상 많은 신사들, 심지어 약혼한 신사들에게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애인인 카일 왕자를 포함하여 그녀의 숭배자들입니다. 며칠 후 아라는 오랜만에 새를 만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녁 식사를 사러 편의점에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살리타니아로 이동되었고 눈물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카일 왕자는 그녀를 성녀라고 불렀습니다. 성녀라고 말이죠. 얼마 후 카일 왕자는 그녀를 살리타니아 곳곳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그가 엄격함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은데 다미에는 그저 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성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왕자는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부모님을 다시 보고 싶은 10대 소녀일 뿐입니다. 먼저 그녀는 마법 조절 능력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아카데미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그의 친대 친구들은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곧 성녀가 된다는 말만 나와도 떨기 시작했지만요. 원정 기사단의 호의를 위해서 하지만 카일과 친구들이 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는 것은 여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고 그들은 알에게 왕자와의 친분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라는 의지할 친구가 없어 왕자 곁에 있는 것을 더 편해했습니다. 얼마 후 카일 왕자는 새의 뛰어난 치유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미엔에게 그녀의 칙칙한 외모 때문에 그녀를 무시했던 것을 고백하며 그 실수 때문에 왕위 계승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이 그를 왕위 계승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미안은 그에게 동의하며 세이가 귀족 가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카일 대신 차남의 주기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이가 진정한 성녀임이 증명된다면 아라는 살리타니아에서 영원히 살 운명이기에 카일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카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무능한 왕자 행세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카일은 철권으로 아라를 보호하며 카일과 알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엘리자베스조차도 알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일과 알에 대한 소문을 잠재우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엘리자베스조차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카일과 엘리자베스의 언쟁을 목격한 둘째 왕자 레이는 교수가 다음 탐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며 그 사이에 개입한다. 둘만 남은 레이네와 엘리자베스는 세이가 진짜 성녀라는 소문이 날마다 더욱 퍼져나가면서 아라의 운명을 걱정한다. 한편 혼자 남은 아라는 카일이 방해하더라도 엘리자베스에게 인사하겠다고 다짐한다. 며칠 후 왕은 세이에게 약속한 대로 금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게 오예즈 거기서 유리와 만나 자신이 고급 약보다 더 강력한 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급 약보다 더 강력한 물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리는 그녀에게 마법의 비밀 중 하나를 알려줍니다. 식물에도 약간의 마법이 있으니 식물에 자신의 마법을 불어넣기 위해 성스러운 주술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법을 식물에 주입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밤에 그녀는 비디오 게임에서 성수가 식물을 키우는 데 사용되었던 것을 떠올리고 다음날 물에 자신의 마법을 불어넣으려고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밤에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긴 세이를 보고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해답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인이 주문을 다르게 외우기 때문이며 그 답은 분명 그녀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에 세이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기 위해 나가서 자신이 예전 삶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현재 삶은 알베르트, 주드, 요한, 그리고 그녀의 두뇌의 동료들처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에서 금빛 반짝임이 나와 식물들로 직접 향하고 식물들은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식물들을 수확하고 그녀의 모든 동료들은 높은 질의 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등급이 높은 물약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현상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죠. 며칠 후 연구소에서 연구소로 요청이 옵니다. 그들은 서부숲 탐험에 세이가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부상자가 많을 것을 알기에 그녀는 가기로 동의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귀한 약초들을 채취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 날 세이의 모든 동료들이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모였고 알버트 자신이 그녀를 데리러 와서 모두에게 그녀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탐험대에 합류해서 유리와 마차를 함께 타게 된 세이는 식물에 마법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유리의 열렬한 질문을 받습니다. 열렬한 연구가인 유리에게 세이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후에 탐험대는 야영을 위해 멈추고 알베르트는 세이가 자신이 준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발견하고 그 장식이 세이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리팀에서 그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요. 유리는 강한 괴물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숲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짙은 악취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 갑자기 불도마뱀이 공격해오고 세이는 방패로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 때문에 몬스터 무리가 몰려들고 이제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게 돼 몬스터들이 계속 나타나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알베르트와 유리만이 불도마뱀을 물리칠 수 있어. 갑자기 세이가 뒤에서 공격받지만 그녀의 머리 장식이 위험을 감지하고 얼음벽을 만들어 그녀를 보호하고 그 때문에 맹렬하게 몬스터에게 물린 알베르트의 시선이 분산돼 몬스터에게 심하게 물렸어. 세이가 당황하며 알베르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치자 무언가가 작동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황금빛 빛이 뿜어져 나오며 모든 괴물들과 악령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음산했던 숲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후 탐험대는 집으로 돌아오고 유리는 세이의 힘에 가장 흥분합니다.
그는 그것을 마법 정화라고 부르며 더 연구하고 싶어하는 반면 알베르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다음 날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신처럼 대우하고 그것은 그녀가 성녀로 불리기 때문에 연구소에 계속 살 수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성녀라고. 하지만 조앤은 원한다면 탐험을 다녀온 후 연구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고 그녀도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원하고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다음 날 유리와 세인은 마법 수업을 위해 성에서 만났고 비록 그녀가 식물에 마법을 불어넣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는 그날 밤 그녀를 더 잘 관찰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그 후 그들은 성을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언쟁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엘리자베스와 카일. 엘리자베스는 에라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카일은 질투하는 약혼자라고 비난하며 허락하지 않고 그 소동으로 법정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란으로 법정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리는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고 카일은 세이를 신문하지만 다행히도 알베르트가 빨리 와서 그들 사이에 섭니다. 갑자기 왕이 도착하여 아들이 성녀를 해치려 했다고 심하게 비난하고 카일은 항상 이 에라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척 어리석은 척 계속합니다. 카일은 항상 에라를 보호해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척 어리석은 척 계속합니다. 그는 항상 에라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것은 왕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 뿐이며 그는 세이가 이룬 모든 것을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사단과 대마법사 자신의 지원으로 그녀가 성녀로서의 진정한 위치를 어떻게 얻었는지 말입니다. 에라는 도착한 이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과는 달리 말이죠. 에라는 도착한 이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마지막으로 그는 엘리자베스와 카일에게 남은 이야기를 둘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왕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고백하며 에라가 성녀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만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를 받아들여 엘리자베스와 레인을 그녀의 새로운 보호자로 임명합니다. 이를 받아들여 엘리자베스와 레인을 그녀의 새로운 보호자로 임명합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와 카일이 나가서 그녀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이 에라를 사칭자로 여기지 않게 하려는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녀는 피해자인데 그는 계속 어리석은 척하지만 그녀는 에라를 구하기 위해 무능한 왕자 행세를 하는 그의 친절함을 알아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이는 진정한 성녀로 인정받고 에라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엘리자베스 덕분에 세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한편 시골 지역은 긴장 상태이며 모두가 특히 약재 수출을 중단한 클로스너 영지에서 세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면 시골 지역은 긴장 상태이고 모두 세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약재 수출을 중단한 클로스너 영지에서 세이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약초들. 어느 날 알베르트는 요한과 차를 마시러 가고 세이는 사령관이 곧 클로스너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이는 그곳이 연금술사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기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알베르트는 클로스너 영지에서 세이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고 사령관은 탐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때문에 반대하고 싶어 했지만 세이가 가고 싶어 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와 클로스너의 약초에 대해 배우려는 그녀의 열망 사이에서 그들이 클로스너의 영지에 도착하자 그는 매우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세이는 그들 자신의 허브로 요리하고 차를 끓이기 때문에 차와 음식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클로스너는 그녀가 그 지역에 약초에 관심이 있음을 알아채고 성의 수석, 연금술사와의 만남을 약속하고 세이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방으로 가는 길에 알베르트가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그녀의 흰 드레스가 얼마나 예쁜지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며 그에게 달빛 아래서 그도 잘생겼다고 말하려 하지만 수줍음을 이기지 못하고 방으로 달려간다. 다음 날 세이는 성의 주인 연금술사이자 코리나라는 노부인을 만난다. 코리나. 그녀는 세이에게 여러 가지 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이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약을 만들자 놀란다. 그때 코리나의 손자인 러가 어젯밤 주문한 약을 찾으러 집에 들어오고 할머니는 그에게 허락 없이 주문한 것을 나무란다.
미리 알려드리지만 체의 주문이 준비되었습니다. 밤에 코리나가 클로스너를 찾아가 체이가 진정한 성녀임을 확인하고 연금술사의 일기를 보여주어 그녀가 밭을 축복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하여 지역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코리나는 체이를 비밀방으로 데려가 클로스너의 어머니 일기를 건넵니다. 그녀는 위대한 연금술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체이만이 그것을 읽어야 청만다고 주장합니다. 일기에는 클로스너에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적혀있지만 어느 날 가뭄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을 강타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여인의 남동생을 포함하여 그녀는 기근을 치료할 약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날까지 그 지역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노래를 불러주자 동생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빛나게 했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갑자기 들판이 회복되었습니다. 세이는 일기를 마치고 위대한 연금술사가 성녀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클로스너 기사들에 의해 끊깁니다. 러의 군대가 탐험에서 부상당해 돌아오자 그녀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러는 알베르트 기사단도 공격받았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알베르트에게 달려가고 그에게 도착했을 때 피투성이로 앉아있는 그를 보고 그를 향한 마음 아픔에 그녀의 몸에서 강력한 황금빛 빛이 뿜어져 나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알베르트에게는 효과가 없었는데 그 피가 그의 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세이는 방 안의 소란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가 어떻게 황금 마법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이는 아마도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낼 때까지는 아무도 위험하지 않아요. 약초 정원을 거닐며 그녀는 살리타냐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그녀를 얼굴 붉히게 만드는 알베르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어요. 마침내 연금술사의 일기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성인의 힘은 사랑의 힘 그 자체였어요. 유리는 클라우스너 영지 탐험대에 가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서 증원 요청 편지가 도착하자 들떠서 최근 왕립 마법 집회에 합류한 미라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클라우스너에서 세이는 알베르트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생각을 할 때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마법을 조절할 수 없어서 코리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이 새로운 능력을 다루는 연습을 하려고요. 그러자 코리나는 메마른 흙이 담긴 화분들을 세이의 앞에 놓고 세이는 알베르트의 시선을 떠올리며 얼굴이 빨개지지만 목표를 달성합니다. 가슴에서 황금빛 빛이 나와 화분들을 감싸고 코리나는 싹이 나올 때까지 이틀 후에야 효과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리나는 싹이 날 때까지 이틀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러가 와서 세이에게 클라우스너에 남아 일원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용병 회사입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치유 마법을 거는 연금술사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보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알베르트에게 들키고 그는 화가 나서 개입하며 세이는 곧 그와 함께 수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코리나는 자신의 손자인 그가 성녀에게 용병 회사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메러를 당황하게 하고 러는 사과합니다. 그리고 러는 사과합니다. 혼자 남은 알베르트는 세이에게 곧 숲을 탐험하러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가야만 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다음날 탐험이 시작되었고 알베르트가 손을 잡을 때마다 세이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는 러와 세이의 우정에 약간 질투심을 느꼈다. 세이와 유 숲속 깊이 들어가면서 알베르트와 레오는 괴물이 없는 것은 세이의 존재 때문이라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숨어있는 것들이 있었다. 기사들은 슬라임 괴물의 소화액을 발견했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곧 경계심을 풀었다. 수백 마리의 작은 보라색 슬라임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것들은 접촉하면 피부를 태웁니다. 너무 많아서 세이와 엘버트의 방패로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유리, 에라, 그리고 마법 조합이 도착하여 모든 슬라임을 태워버립니다.
유리의 With the 화염 help of 공격의 Yuri's 도움으로 fire attacks, 그들은 다시 they 클러스터의 managed to 성으로 make 돌아갈 their 수 way back 있었지만 to 숲에 Cluster's 많은 castle, though they 피해를 leave a lot of damage in 남겼습니다. the woods. 2 이틀 후 days later, 세이가 sprouts 부적을 have come out of the 건화분에서 pots 싹이 that Sui 나왔고 enchanted, and this 이번에는 time, 코리나가 Karina 메마른 땅 asks 한 her to 면적의 부적을 enchant a square 걸어달라고 of arid 부탁했고 land, 그녀는 and 그렇게 she does 했습니다. so. This 유리는 is 이를 seen by 보고 Yuri, who 곧바로 세이의 immediately 황금 begins to 능력에 대한 theorize 추측을 about Sui's 시작하고 golden 그것이 powers and 땅에 what 어떤 effect they 영향을 will have on 미칠지에 the 대해 land, and Karina 코리나와 함께 joins in 추측합니다. theorizing. 그와 With 함께 말이죠. him. 그 후 After that, 그들은 they 세이를 take 메마른 Sui to 땅으로 a field 데려가 of dry land 그녀에게 and 마법을 ask her to 부려달라고 cast her magic 부탁하고 on. 그녀는 Then, though it 많은 cost her a 에너지를 lot of 소모합니다. energy, 오후가 in the 되자 그녀는 afternoon, 완전히 she is 지쳐 있었고 completely exhausted, 유리는 and Yuri 기술을 says that the 완벽하게 only 하려면 way to 반복해서 perfect a 연습해야 technique 한다고 is to 말했고 repeat it 그 over 말에 and over 세이는 again, 얼굴을 which makes her 붉힙니다. blush. 그녀는 Since 여전히 she 황금 still has 마법을 to think 발동하기 of 위해 Albert's loving 알베르트의 gaze to 다정한 시선을 activate 떠올려야 her 하기 golden 때문입니다. magic. 다음 The 날 next day, 탐험이 the 계속되고 expedition 세이는 유리가 continues and 자신의 Sui 화염 공격을 asks 사용할 때 Yuri to 자제해 줄 restrain 것을 herself 부탁하며 when 그 using his 공격이 fire 숲에 많은 attacks because 피해를 they do a lot 준다는 of 점에 damage to the 유리는 forest, and he 동의한다. agrees. They 그들은 search for 독성 the swamp 슬라임이 where the 나타나는 toxic 늪을 slimes 찾지만 emerge from, but 가는 on the 길에 way, 많은 they are 슬라임들의 attacked by 공격을 many of 받는다. them, and although they 늪에 manage 가까이 to get 다가가긴 close to the 했지만 세이가 swamp, 늪에서 they are all 슬림을 very 아껴야 injured because 했기에 Sui had to 모두 save her 심하게 energy to use it 다쳤다. in 늪에 the swamp. 도착하자 세이는 Once they 황금 get 마법을 there, 시전하기 Sui 시작하지만 starts to cast her 알버트와 golden 에리스의 spell, but is 비명에 정신이 distracted 팔려 by 유리는 Albert's 어쩔 air 수 scream, so 없이 Yuri has no 화염 choice but 지옥을 to unleash the infernal 풀어놓는다. fire, 괴물들을 burning 모두 all the 불태우고 monsters 그와 and 함께 with 숲의 them part 일부도 of the 태워버렸어요. forest. Sui 세이는 황금 manages to 마법을 cast her 걸어 golden 모든 spell, 괴물과 finishing 늪의 off all the 악령을 monsters and 없애고 miasma of the 유리가 swamp, 사용한 leaving only 불길의 the ashes 재만 of the fire inferno that 남겼습니다. Yuri used. 밤에 At 세이는 night, 불탄, Sui can't 숲을 stop 잊지 thinking 못하고 about the burned 알버트는 forest, and 그걸 Albert notices 눈치채고 it and 세이에게 tells 원하는 her 것이 that she can 있다면 ask him for 무엇이든 anything 말하라고 she 합니다. wants. He 자신이 will 기사가 be her 되어주겠다고. knight. 다음 The 날 next day, 세이의 at Sui's 부탁으로 그들은 request, 불탄 they 숲의 return to the 숲으로 burned 돌아가고 forest, and 세이는 Sui 숲을 tries to concentrate 원래대로 to return the 되돌리려고 forest to how it was 집중합니다. before. 그러려면 That will take a 세이와 lot of 알베르트에게 많은 energy 에너지가 from her 소모될 and 것이고 Albert. 세이가 자신의 Feeling 도움이 that she 필요함을 느낀 needs 알베르트는 세이의 손을 support, 잡고 takes her 그녀를 hands and 격려합니다. encourages her. 갑자기 Suddenly, 세이의 몸에서 Sui's 금빛이 body 빛나기 begins to glow 시작하고 golden, 숲 and so does 전체도 the 함께 entire 빛나며 forest. 천천히 Slowly 다시 coming 살아나 back to life, turning 아름다운 into a 녹색 beautiful 숲으로 green 변합니다. forest. 모두들 Everyone 그녀의 marvels at her 엄청난 힘에 immense power, 놀라지만 but Sui 세이는 faints when she 정신을 wakes 잃고 up. 깨어납니다. She 자신이 realizes she 알베르트의 is in 품에 안겨 Albert's 있음을 arms, 깨닫고 and she 얼굴을 blushes 붉히며 and asks him to 걸어가겠다고 let her 말하지만 walk. Although 알베르트는 he 적어도 asks 손을 her 잡게 to at 해달라고 least let him 부탁하고 hold her 세이는 hand, and 기꺼이 she 그의 happily 손을 잡습니다. accepts. 며칠 Days 후 later, it 살루타니아로 is 떠날 time 시간이 to 되자 leave for 코린나는 Salutania, 그런 and 소중한 Karina 시간을 놓친 regrets 것을 losing 후회합니다. such a 특별한 special 학생이지만 student, but 그 deeply 지역과 thanks 클라우스너 her for 숲을 saving 구해준 the 것에 대해 region 깊이 and the 감사드립니다. Klausner 니다. forests. 그 후 After that, 알베르트와 when 세이가 Albert and Sui 살루타니아 reach 변두리에 the edges 도착했을 of 때 Salutania, 그녀는 she 기쁜 마음으로 happily tells 그에게 him 고향에 that she 돌아와서 is 정말 glad to 기쁘다고 be back 말합니다. home. 석 달 3 후 months later, 세이는 Sui 기사들과 finally 함께 has some free 살루타니아 지역 time 정화 since she 원정에 spent all 모든 this 시간을 time 보냈기에 드디어 purifying areas of 한가로운 시간을 Salutania on 갖게 expeditions 됩니다. with the knights. 어느 One 날 day, a shipment of tons of 클라우스너에서 medicinal 수톤의 herbs arrives from 약초가 Klausner along 코리나에 with a 감사 letter 편지와 of 함께 thanks from 도착합니다. Karina. The old lady 할머니께서 tells Sui 세이에게 that Klausner's 클라우스너 forest 숲이 has 다시 returned to its 푸르러졌고 greenery and many 멸종되었다고 medicinal 생각했던 많은 plants that 약초들이 she thought were 다시 extinct 자라났다고 have sprouted 말씀하셨어요. again. 그래서 So she 세이가 sent her 잘 many 활용할 거라는 specimens 걸 because 아시고 she knows that 많은 Sui will 표본을 put them to good 보내주셨대요. use. 그 말에 That gives 세이는 Sui the 새로운 idea 화장품 of 크림을 making new 만들 생각을 cosmetic 하고 creams, and Johan 요한은 predicts 그것이 that they 시장에서 will be a 히트를 칠 hit on the 것이라고 market, 예상하며 and 곧 soon 거래 she will 회사와 need to talk 이야기해야 할 to the 거라고 trading 말해요. 그래서 company. 요한은 So he is 미리 going to 상황을 get ahead of the 앞서나가 events 회사에 and 연락해 contact 주겠다고 them for 합니다. her. And as 요한의 Johan 예상대로 had predicted, 세이가 rumors 새로운 that Sui 화장품 will 크림을 create new 만들 cosmetic 것이라는 creams 소문이 spread 신녀들 among the 사이에 maids who 퍼지면서 offer 그들은 themselves as 세이에게 guinea 자신들을 pigs for 실험 Sui 대상으로 to test on 제공합니다. them. The 다음 next 날 day, 요한은 Johan 세이를 introduces 무역회사 Sui to the managers 관리자들에게 of the trading 소개합니다. company. They 오스카와 are Oscar 프란츠는 and 세이에게 Franz. 모든 The 것을 two assure 책임지겠다고 Sui that they will take 확신시켜줍니다. care of 모든 것을 everything. 말이죠. 얼마 후 Sometime 세이의 later, 화장품 가게가 Sui's 문을 cosmetic 열고 store 귀족 opens and 여성들 is a 사이에서 hit 큰 among the 인기를 noble 얻습니다. women. 그리고 And 세이는 Sui 오스카에게 suggests 모든 to 사람이 살 Oscar 기회를
생각을 갖도록 일부 크림을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스카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세이가 연구소로 돌아가기 전에 수입차를 파는 새로운 카페가 있다고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알베르트가 그것을 본다는 것을 알고서 말이죠. 세이가 가고 싶어 해서 데려갑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유명한 새로 수입된 차를 주문하는데 세이는 그것이 커피라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다만 일본 커피와는 다르게 내리기 때문에 맛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세이는 곧바로 자신이 직접 커피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해결책을 찾는 세이의 모습에 알베르트는 미소 짓습니다. 얼마 후 커피 마시 연구소 전체에 퍼지자 세이는 요한에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주드는 아무렇지도 않은 커피숍에서 자신의 세계의 물건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다른 물건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쌀이 먹고 싶고 요한은 프란츠가 어딘가에서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세이와 주드는 모거나펜에 도착하고 다른 왕국들의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온 오스카를 만납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먹었을지도 몰라요. 며칠 후 세이와 주드는 모르게나펜에 도착하여 오스카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도 다른 왕국들의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이 갈 여관에 머물고 있으니 무엇이든 물어봐도 좋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세이는 요한의 말에 따르면 신분이 알려지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변장을 위해 안경과 가발을 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알베르트 없이 왔는데 그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알베르트가 너무 많은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드는 그녀를 보고 평범한 상인의 딸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변장한 두 명의 경호원과 함께 모거나펜을 둘러보러 갑니다. 두 명의 경호원 또한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는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항구에서 곧바로 나쁜 소식이 날아옵니다. 막 도착한 배에 선원 한 명이 화물에 깔렸습니다. 막 도착한 배에 선원 한 명이 화물에 깔렸다는 것입니다. 세이는 자신도 모르게 항구로 달려가 심하게 다친 선원을 발견합니다. 선장은 치유 마법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주드와 기사들은 세이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면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세이는 선장에게 자신이 만든 고급 약병을 건네주며 선원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 후 그들은 여관으로 돌아가 오스카에게 여관에 머물다가 내일 다시 탐험을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그곳을 탐험하기로 합니다. 갑자기 선장이 여관에 도착합니다. 자다라 왕국의 수출선 선장인 사렌입니다. 그는 세이에게 자신의 선원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그녀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선원을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준 기적의 약값을 치르고 싶어 하지만 세이는 누군가가 선물했고 가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렌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하고 오스카가 개입하여 사렌이 자다라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을 세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렌이 세이에게 처음 보여준 것은 자다라의 상품들이었습니다. 살류타니아에서는 인기가 많지 않아 소량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세이는 놀랍게도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완두콩, 고추, 된장,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쌀까지. 그 후 그녀는 주드와 경호원들과 함께 살류타니아로 돌아가 친구들을 위한 일식 만찬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알버트도 포함해서요. 그는 먼저 요한과 이야기를 나누러 갑니다. 요한은 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세이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곧 세이는 수백 통의 새 결혼 제안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 세이를 잃을 수도 있고요. 후에 그들은 세이가 많은 일본 요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연구소 정원으로 갑니다. 요리들을요. 에라는 쌀이 일본인의 영혼이기 때문에 손님들 중 가장 행복해 합니다. 유리는 세이에게 고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 모르게나펜에서 사렌은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는 편지를 쓰고 살류타니아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약을 만든 연금술사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얼마 후 세이는 왕이 자신을 공식적으로 성녀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 그것도 왕의 무도회 당일에 성녀로서 공식적인 소개를 한다는 거야. 아무 무도회도 아니고 이번 시즌 마지막 무도회라서 왕국의 모든 고위 귀족들이 참석할 거야. 세이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요한은 그녀를 위로하며 알베르트가 그날 밤 분명 그녀를 보호해줄 거라고 말해. 그리고 세이는 사교계 행사에서 자신의 호의를 자처했던 사령관이 그 약속을 기억할지 궁금해해. 다행히 저녁에 알베르트가 연구소에 들러 그녀와 함께 무도회에 가도 되겠냐고 부탁했고 세이는 얼굴을 붉히며 기쁘게 승낙합니다. 이틀 후 마리와 하녀들은 세이에게 독특한
흰색 성녀의 옷을 정성껏 입혀주었고 왕은 모든 귀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인은 방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엘리자베스와 레인 왕자 둘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고 카일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러 왔지만 세인은 그에게 모두 용서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드물게 자신을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무도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이죠. 밤에 알버트는 세이를 데리러 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말문이 막힙니다. 숨을 고른 후 두 사람은 무도회장으로 가고 알버트는 세이를 춤으로 이끕니다. 거의 모든 무도회에서 함께 춤을 춰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서로를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돌린 후 그들은 무도회에 가서 알버트는 세이를 춤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의 모든 무도회에서 함께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세이의 춤 수업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 조에는 세이에게 춤을 신청하며 같은 남자와 두 번 춤을 추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버트가 세이의 구애자들에게 압도당하지 않도록 직원군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세이의 숭배자들이 세이를 압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조엔 다음으로 세이는 유리와 마지막으로 알버트의 형제인 어하트와 춤을 춥니다. 다음 날 세이는 에라와 엘리자베스와 함께 차를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금발의 여자는 어젯밤 세이가 많은 여자들의 부러움을 샀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마법사가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더욱이 알베르트와 우르아르트 형제가 춤을 추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며칠 후 조엔은 궁에서 귀족들과의 다과회 초대를 여러 번 거절해 주었다며 세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 귀족들과 차를 마시자는 초대를 궁에서 거절해 주었다며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갑자기 왕의 사자가 연구소에 도착하여 세이에게 왕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한편 자신의 배 위에서 왕자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그의 시종은 그에게 바닷바람 때문에 더 아플 수 있으니 선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한편 살류타니아에서 왕은 세이에게 왕자의 자다라는 왕립 아카데미 교환 학생으로 살류타니아에 오게 될 것이며 왕국의 연구기관들을 탐방하고 싶어 합니다. 왕은 세이가 왕자의 살류타니아 방문 동안 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제안하지만 세이의 성녀 능력이 국가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이는 자신이 새로운 약초의 성장을 관찰하고 있으니 연구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웨이프 나중에 세이와 주드는 왕자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은 세이가 사렌에게 준 약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세이는 왕의 말을 듣고 모든 접촉을 피하기 위해 궁궐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왕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요. 며칠 후 자다라 왕자가 도착하고 왕은 환영식을 준비하는데 세이는 참석해야 하지만 얼굴을 가리는 흰 베일을 쓴 채로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해야해요. 알베르트가 세이를 환영식에 데려다 주러 왔을 때 그는 그녀가 신부처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랑이 될 거라고 말하자 그 아름다운 커플을 보고 시녀는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예쁜 커플이라서요. 환영식에서 자다라 왕자는 자신을 태녀라고 소개하고 세이는 베일 너머로 자신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일주일 후 엘리자베스와 세이는 차를 마시며 금발의 여성이 세이에게 태녀는 매우 학구적이고 친절한 왕자이며 약초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며 그가 건강에 좋은 비밀을 찾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태녀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약초 목록을 세이에게 건넨다. 또 세이는 목록을 살펴보지만 약초들 사이에 아무런 패턴도 찾지 못한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곧 연구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경고합니다. 4일 후 태뉴가 이미 방문했기에 세이는 연구소로 돌아옵니다. 어제 방문했고 그녀는 새로 심은 식물들과 주드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주드는 왕자가 약초와 약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태뉴가 연구소에 나타나자 세이는 평범한 연구원인 척합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녀가 이국적인 약초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그녀는 그것들이 클로스너 숲에서 가져온 식물이라고 인정합니다. 태뉴는 세이를 계속 쳐다보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떠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When he 떠나자 leaves, 세이와 Suey and 주드는 Jude run to 요한에게 tell 일어난 Johann 일을 what 알리러 happened, 달려가고 and he tells them 요한은 that. 그들에게 The 왕자가 prince came to 비밀리에 the 연구소에 institute 왔고 그 secretly, 때문에 and that has 왕궁에 caused 소란이 a fuss 일었다고 in the 말합니다. palace. Because the 연구소에는 research 살루타니우스의 institute keeps 많은 many 비밀이 secrets of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alutanius. 그래서 So 이제 now the 왕은 king has put 왕자가 다시는 bodyguards on 몰래 the 나가지 prince so he 못하도록 won't sneak 경호원을 out again 붙였습니다. without 그들이 them 모르게 knowing. 말이죠. 한편 Meanwhile, in his 자신의 방에서 chambers, 테뉴는 Tenyu tells 조수에게 his 무언가를 assistant that he 알아냈다고 found out 말합니다. something very 연구소에서 매우 important at the 중요한 research 인물입니다. institute. 그는 He 세이에 heard a 대한 lot 많은 of 칭찬을 praise for 들었습니다. Suey. 그녀는 She 너무 is so 중요한 인물이라 important that the 기사들이 knights 그녀를 revere 존경하고 her and 그녀의 her sudden 갑작스러운 부재는 absence 많은 사람들을 surprised 놀라게 many, 했죠. which 즉, means 그녀가 that 그를 she has 피하고 been 있다는 avoiding 뜻입니다. him. 그러자 Then 테뉴는 Tenyu 자신의 says 다음 that 행동이 his 무모할 next 수 move 있지만 will be rash, 원하는 that he 것을 will 얻지 not 못한 leave 채 살루타니아를 Salutania 떠나지 without 않겠다고 getting what he 말합니다. wants. The 다음 next 날 day, Tenyu goes 테뉴는 to the research 연구소에 institute, 갑니다. but Jude 하지만 lies to him 주드는 that Suey 세이가 is 멀리 떨어진 focused on 다른 another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project 있다고 far away 거짓말을 from 합니다. there. 하지만 But the 다음 next 날 day, 테뉴가 Tenyu 돌아오고 comes 주드는 back and 그에게 Jude 또 lies to 거짓말을 him 하고 again, 그 and the 일상이 routine 요한이 repeats 포기할 때가 itself for 됐다고 days 말할 until 때까지 Johann 며칠 says 동안 it's time to give 반복됩니다. up. 다음 The 날 next day, 세이는 Suey 테뉴가 goes back 매일처럼 to 자신을 work at the 찾으러 올 institute, 것이고 knowing that Tenyu 자신은 will come 이전처럼 too. Look 단순한 for her 연구원인 like every 척할 것을 day, and she will 알면서 pretend to 연구소로 be a 다시 simple researcher 출근합니다. like 그 전처럼 말이죠. before. 하지만 But Tenyu 테뉴는 realizes 그녀가 that 약재에 she is 매우 very 능숙하다는 skilled 것을 in 깨닫고 potions and 자다라에서 begins 치유 to tell 약물을 her 어떻게 how healing 만드는지 potions are 이야기하기 made in 시작하고 Zadara, 그 말에 and that 세이는 makes Suey 경계심을 lower her guard. 늦춥니다. 갑자기 Suddenly, 그는 he asks if 연구소에서 the 고급 institute 약물을 makes 만드는지 high-grade 묻고 potions, 그것은 which 세이를 surprises 놀라게 Suey, 합니다. and Tenyu 테뉴는 asks about a 불치병을 potion 치료할 that is 수 있는 capable of 약에 대해 remedying an 묻고 incurable ailment, and 세이는 Suey lies 고급 that the 약의 ingredients for 재료는 high-grade 매우 potions are 비싸기 very expensive, 때문에 so they are 중급 content 약을 with making 대량으로 only 만드는 것에 mid-grade potions 만족한다고 in large 거짓말을 합니다. quantities. 이에 This 테뉴는 saddens Tenyu, 실망하여 and he 자신의 says that he was 잘못된 wrong in 판단을 his 인정하고 assumptions, so 연구소를 he leaves 떠납니다. the 연구소를 institute. 힘든 After such a 대화 grueling 후 conversation, 세이는 요한과 Suey tells Johann 주드에게 and Jude that the 최선의 best 방어는 defense is 예방이라며 offense, and she 자신만의 has a 계획이 plan, 있다고 so 말하고 she goes to talk 오스카와 to Oscar 프란츠에게 and 이야기하러 Franz. 갑니다. 세이의 Suey's plan 계획은 is to tell 테뉴에게 Tenyu that 약초에 she 대한 wants to 책을 market a 출판하고 book 싶다고 about 말하는 medicinal 것입니다. plants. 자다라의 With the 약초에 대한 section 부분도 about 있지만 Zadara's 오스카와 herbs, 프란츠는 but 세렌에 대해 Oscar and 알아냈고 Franz say 그녀에게 that they 소식을 have 전해주러 been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finding out 세렌에 about 대한 Seren 정보를 and have brought her 입수했습니다. news. 프란츠에 According to 따르면 Franz, 세렌은 Seren 고급 is 약을 looking 만드는 for an 방법을 아는 alchemist who knows 연금술사를 how to 찾고 make 있는데 high 그녀가 grade 어떤 potions 도시에 in each city 도착하면 he 그 lands in, 도시의 and apparently 연금술사에 when he 대해 learns 알게 about 되면 one, 테뉴 Prince 왕자는 Tenyu 즉시 그 immediately 지역으로 travels to that 여행을 region to 떠납니다. visit. 뿐만 And not 아니라 only that, 오스카에 according 따르면 to Oscar, 세렌과 자다라 Seren and the 사람들은 people of 성녀에 대해 Zadara know 알고 about 있지만 그녀의 the 능력은 saint, 괴물을 but they 제압하는 데만 believe that her 사용된다고 믿고 있기 powers are 때문에 only to 테뉴는 subdue 성녀가 아니라 monsters, so 강력한 Tenyu 연금술사를 is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t 테뉴는 looking for 성녀가 the 아니라 saint, but 강력한 for a 연금술사를 powerful 찾는 것입니다. alchemist. 그 After 후 that, 세이는 테뉴에 대한 Suey 정보를 goes 더 to the 캐낼 계획을 library 세우기 to 위해 meet Elizabeth 엘리자베스를 to come 만나러 up with a 도서관에 plan 갑니다만 on how to 그녀를 dig up more 찾던 about Tenyu, but she 알버트를 runs into 만나게 Albert, who is 됩니다. looking for her, to 작별 say 인사를 goodbye. 하려고 알고 보니 It 호크 turns 지방은 out that the 괴물들로 Hawk 몸살을 region 앓고 is 있었고 plagued by 그는 그것들을 monsters, 진압하러 and 가는 he is 길이라고 going to 합니다만 subdue 부모님을 them, although 만나러 he says 간다는 it is an 핑계도 excuse to visit his 덧붙입니다. parents. 그때 At that 엘리자베스가 moment, 그들을 함께 보고 Elizabeth sees them 세이에게 계획을 together and 세우는 데 tells 시간을 Suey 충분히 to take 가지라고 her 합니다. time. 그래서 Alone 세이는 devising 어쩔 the 수 plan, 없이 so Suey 알버트에게 has no 테뉴에 대해 choice but to 이야기할 tell 수밖에 Albert about 없었습니다. Tenyu. 그녀는 She 왕자에 wants to 대해 know 더 more 알고 about 싶어 the 하지만 prince, but without 외교적 문제를 causing 일으키지 diplomatic 않고 말입니다. problems. And 알베르트는 Albert comes up 왕자가 with 들을 the 수 idea 있도록 of 대화를 faking a 조작하자는 conversation that the 아이디어를 prince 냅니다. can 그러고는 hear. 다음 The 날 next day, 테뉴는 Tenyu 세이에게 goes to 작별 say 인사를 goodbye 하러 to 갑니다. Suey. 내일 Tomorrow, 다른 he will 시설을 be 방문할 visiting other 예정입니다. facilities. 갑자기 Suddenly, 알베르트가 나타나 Albert arrives 세이에게 and 고급 asks 약을 Suey 만들 수 if she 있는 knows an 연금술사를 alchemist who 아는지 can create 묻습니다. high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고급 potions 약을 that 만들 수 can 있는 cure 연금술사를 아는지 complicated 묻고 ailments, 세이는 and 그런 연금술사 Suey 친구를 says 알고 she 있다고 knows 말합니다. him. 하지만 먼저 그 병의 Alchemist 모든 증상에 friend 대해 who 더 can 알아야 do 한다고 it. 합니다. But she 그리고 must know more 모든 about all 것에 the symptoms of 대해서 this ailment 말이죠. first and all of. 테뉴가 This 이 is 대화를 overheard by 엿듣습니다. Tenyu. 떠나기 Before 전에 leaving, 알버트는 Albert whispers 돌아오면 in 만나고 Suey's ear 싶다고 that he 시의 wants to
그의 see her when he 속삭입니다. gets 다시 돌아와서요. 나중에 Later, Tenyu 테뉴는 asks 시와 to speak 이야기하고 to Sui 싶다고 and 하며 tells her that he 자신이 overheard 그녀와 her 사령관과 conversation 나눈 with the 대화를 commander 엿들었고 and wants 그 her to 연금술사 introduce 친구를 him to 소개해 this 달라고 합니다. alchemist. 비밀스러운 Friend, because 부탁이 he 있기 needs a secret 때문이며 favor 신은 and 비밀을 Sui promises to 지키겠다고 keep it to 약속합니다. herself. 알고 보니 It turns 왕자는 out that the 어머니의 prince 위축된 needs 팔과 a 다리를 potion that 치료할 will cure 약이 his 필요했습니다. mother's 위축된 atrophied 팔다리를 arms and 말이죠. legs. The prince's 제이달라 mother is the 황제의 seventh concubine of the 7번째 Emperor of Zadara 후궁이자 and 가장 the 낮은 least 지위의 왕자의 important 어머니는 one. 몇백 She has 년째 been 병석에 bedridden 누워 for years 계시고 and does not have 여생이 much 얼마 time 남지 left, 않으셔서 so Tenyu has 테뉴는 been
치료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온갖 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그녀가 너무 쇠약해져서 살루타니아에 와서 연금술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직접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이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 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요한에게 만병통치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그녀의 열정을 따라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보라고 격려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자이다라 제국에 줄 수는 없다고 경고합니다. 며칠 후 세이는 코리나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며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지만 할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할머니는 만병통치약 만드는 법을 모르지만 세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여러 약초들을 추천하고 주드는 그 약초들에 대해 살루타니아의 책들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주드는 그 약초들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약초들에 대한 정보를 살루타니아의 책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다음 날 세이는 테뉴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하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곧 자이달라로 돌아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후에 알베르트가 돌아와 가장 먼저 세이를 찾아옵니다. 그는 호크 지역에 괴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부모님이 세이에게 사과꽃으로 만든 꿀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알베르트는 자신이 사는 고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지만 세이는 사과의 이점들을 생각하며 더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과의 장점들을 계속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갑자기 알베르트의 꿀 덕분에 사과를 이용한 만병통치약을 만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꿀말이죠. 밤의 조에는 아직 사과철이 아니기에 애기 사과나무를 심어놓은 야간 온실로 세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이는 조엔에게 사과나무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이는 알베르트가 준 꿀을 떠올리고 그 꿀의 힘으로 사과나무에 황금빛 마법을 불어넣어 꽃을 피우고 특별한 사과를 맺도록 키웁니다. 다음날 지그프리트 왕은 테누를 불러 왕실에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특별한 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약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며 왕은 그것을 두 왕국 간의 우정의 표시로 테누에게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테누는 당황하여 자신에게는 그러한 선물에 대한 보답이 없다며 자신이 제이다라 황제의 18번째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계승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그프리트는 그에게 만병통치약을 주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러자 테누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제이다라로 돌아가기 위해 즉시 항구로 떠납니다. 가능한 만병통치약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기에 속으로 세이에게 감사하며 얼마 후 세이는 알베르트의 기사단과 함께 다시 원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늪에서 태어나는 괴물들을 제압합니다. 앤드님, 캠핑 중 그녀는 전나무를 관찰하고 알베르트에게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무를 조명과 장식으로 꾸민다고 말합니다. 예고,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데이트를 나가는 특별한 날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기에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빴습니다. 직장 때문에 알버트는 자신이 열정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이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녀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짓고 세이는 얼굴을 붉힙니다. 그녀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세이는 에라와 엘리자베스를 만나 차를 마십니다. 엘리자베스는 세이에게 약혼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현재 살루타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이고 궁전은 매일매일 파티 초대장을 받아요. 다행히도 세이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엘리자베스와 에라는 둘만 남았습니다. 금발 여성은 정략 결혼이 일반적인 살루타니아에서 세이가 정략적인 목적으로 약혼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정략 결혼에 대해 너무나도 우울하게 말하자 에라는 그녀에게 자신의 처지에 행복하냐고 묻고 엘리자베스는 마르쿠스의 딸로서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만 대답합니다. 한편 국왕은 신하들과 조셉 호크를 알련하고 군무장관인 그는 국왕에게 호크 지역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련 자리에서는 세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곧 혼담이 오갈 것이기에 귀족 가문들은 가장 뛰어난 구혼자를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녁에 조셉은 집으로 돌아와 알베르트와 에르하르트 형제와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형제를 세이의 구원자로 추천하려 합니다. 에르하르트는 농담으로 세이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건 괜찮지만 자신이 구원자로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형이 세이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알베르트는 진지하게 자신을 세이에게 구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리는 마법 연구에만 관심이 있고 결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 요한은 형 로랑의 방문을 받는데 로랑은 자신이 세이에게 구원자로 소개하겠다고 하지만 요한은 세이를 여동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사실상 그녀의 후견이 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 요한은 연구소에 가서 세이와 다가올 일, 그녀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이는 자신의 미래 약혼이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늘 약초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의 마음도 생각해보라고 조언하고 세이는 어쩔 수 없이 알베르트를 생각하며 그의 미소를 떠올리자 가슴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한편 성에서는 매 지역에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고 왕은 세이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세이는 산에 도착하자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곳이 매의 영토이자 알베르트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베르트의 부모님인 헬무트와 클라우디아를 만나자 긴장감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클라우디아는 성대한 연회로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천이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세이에게 말하는데 세이는 놀라고 알베르트는 그 지역의 괴물들을 토벌하고 나면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한다. 알베르트 헬무트의 말에 따르면 광산은 사람들로 붐비고 유리는 근처에 늪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어다시 밤에 알베르트는 세이를 방으로 발해다준다. 알베르트의 부모님을 만난 후 지쳐있고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 다음 날 그들은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간다. 비어있는 듯했지만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고 유리는 재빨리 그들을 제압합니다. 알고 보니 최근 들어 전에 본 적 없는 괴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데드처럼 보였고 유리는 광산 전체를 대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갑자기 수백 명의 기사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수도에 이것이 세이의 마지막 임무라는 소식이 퍼져 모두 호크 지역으로 도와주러 왔다고 합니다. 세이는 알베르트와 유리에게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인지 묻고 유리는 설명합니다. 괴물들은 늪에서 발생하는 악기운에서 기원하며 그녀가 성녀로 임명된 이후로 살루타니아의 모든 늪을 정화해왔고 마지막 늪은 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후에 세이는 살루타니아에서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광산으로 가는 길에 몬스터 늑대떼의 공격을 받지만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 번 제거해도 계속해서 일어서고 유리는 그것들이 언데드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괴물 같은 멧돼지가 나타나 늑대들을 몰아내고 숲의 악취를 없애버리자 모두 어리둥절해 한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 알베르트는 늪지대 외에 다른 무언가가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산에서 세이는 역겨운 냄새를 맡고 유리는 그것이 언데드 괴물들이라고 말하는데 곧 그들을 에워싸자 기사들은 세이를 최대한 보호한다. 문제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괴물의 수가 늘어나고 완전히 없애려면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광산 중심부에 도착하고 거의 모든 기사들이 부상을 입었기에 세이는 자신이 이미 마법 실력을 높였고 탈진해서 기절하지 않고 늪을 정화할 수 있다며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두를 치료한 후 그들은 작은 늪에 도착하고 유리는 그것을 정화해 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새로운 주문을 개발했고 세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문은 효과가 없고 모두가 세이를 보호하는 동안 그녀는 광산 그 구역의 모든 괴물들을 없애면서 늪을 정화합니다. 그 후 그들은 계속 길을 가다가 다리를 지날 때 악취가 피어오르고 그것을 향해 다리를 무너뜨려 세이가 심연으로 떨어진다. 세이는 광산 바닥에 떨어지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약을 하나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다. 그녀는 출구를 찾아 정처 없이 걷다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받아야 했기에 조금 슬퍼한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바닥에 도착하고 알베르트는 산들바람을 느끼자 달려간다.
세이처럼 그녀는 산들바람 때문에 출구가 막혔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들은 광산만 아래 중앙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알데르트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세이는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그들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악취에 의해 방해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늪에서 괴물 같은 용이 나타났고 그들은 진짜 늪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임을 깨달았다. 용은 너무 강해서 곧 모든 기사들을 물리치고 세이를 밀쳐내고 세이를 공격하려는 순간 세이의 머리 장식이 작동하여 그녀를 보호했다. 얼음 방패를 만들었지만 역부족이라 부서집니다. 갑자기 알데르트가 나타나 검을 들고 용의 공격을 견뎌냅니다. 세이는 정화 주문을 준비하지만 걱정 때문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알데르트가 혼자 용과 싸우는 것을 보며 말이죠. 다행히 유리가 회복하여 알데르트를 도와 용을 막아내고 세이에게 늪을 성공적으로 정화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후 모두 광산을 떠나고 알데르트는 그곳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며 잠시 머물자고 제안하고 세이에게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이는 꽃을 보며 감탄하고 알데르트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며 얼굴을 붉힙니다. 그리고 곧 그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알데르트 부모님의 궁전에 도착하고 클로드는 그들의 성공적인 임무를 축하하며 알데르트에게 모두를 위한 연회를 열겠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연회 말입니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연회 말입니다. 후에 세이는 연회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알데르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전투 후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식사 중에 한여 중 한 명이 세이에게 살라미를 대접하고 세이는 그 맛에 너무나도 기뻐하며 알데르트는 내일 시장에 데려가 원하는 만큼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날 세이는 알데르트와 함께 의상을 차려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양배추를 보고 감탄하며 오늘 양배추 요리를 해 먹고 싶다고 말하고 세이가 항상 요한과 주들을 먼저 챙겨 요리했기에 알데르트는 기뻐합니다. 그 후 그들은 정육점에 갔고 정육점 주인은 그들을 부부로 오해합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힌다. 밤에 세이는 알데르트의 부모님을 위해 양배추 돌말을 요리하고 그들은 그 맛에 즐거워하며 알데르트 또한 그렇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의 긴장감을 냈고 그와 농담을 하며 클로드를 웃게 만들고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힌다. 그 후 클로드는 세이에게 탐험이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온천이 있는 자신의 별장에 가라고 말하고 그녀는 기꺼이 승낙한다. 다음날 알데르트는 그녀를 자신의 별장으로 에스코트하고 중간에 잠시 쉬게 한다. 그녀는 잠시 쉬면서 다른 기사들이 모두 말을 타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알데르트는 말을 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놀란 세이는 자신의 시간을 내서 말 타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수도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자 세이는 기뻐합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세이는 곧장 온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녀로서의 임무는 끝났다는 생각에 쓸쓸히 잠기며 엘리자베스가 다음은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세이는 그 생각에 걱정하지만 금세 그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그저 계속해서 그녀는 식물 연구를 하고 알데르트와 시간을 보내면서 지낸다.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설레고 승마 수업을 피크닉으로 바꿔 일본 요리를 준비해 가기로 한다. 갑자기 그녀는 조용해지며 자신이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며칠 후 그들은 알데르트의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곧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한다. 얼마 후 살리타니아의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세이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어느 날 유리에게 연극 초대장이 도착하지만 그는 가고 싶지 않아서 작은 비행기를 만들어 날려버립니다. 이것을 본 에라는 연극 초대장의 우아함에 놀라서 일본에도 연극이 있다고 유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에 유리는 관심을 갖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그는 세이에게 마법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그녀를 연극에 초대합니다. 자신의 세계와 이곳의 연극 차이점을 그녀에게 듣고 싶어서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세이도 호기심이 생겨 함께 가기로 합니다. 오후에 그녀는 요한에게 외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그녀에게 그 연극이
귀족들을 위한 것이며 정식 예복을 입어야 하니 하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밤에 새는 유리에게 데려가지는데 유리는 신사처럼 행동하며 그녀의 손에 키스하려 하지만 그녀는 충격으로 그를 밀쳐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차 안에서 그의 가까운 거리에도 불평합니다. 극장에 도착하자 세이는 그 위엄과 샹들리에 놀랍니다. 이것 때문에 유리는 일본의 조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이는 유리에게 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유리는 완전히 놀랍니다. 그녀는 간단한 빛 마법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빛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그는 마법 연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떤 것들의 단순함을 잊어버렸다며 과연 자신에게도 그녀가 가진 황금빛 마법이 생길지 의문을 품습니다. 불이 꺼지자 관객들은 세이와 유리를 계속 바라봅니다. 다음날 살류타니아에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다음날 살류타니아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연극에서 유리와 세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약혼했다고 생각하고 이 소문이 엘리자베스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소문을 잠재우려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오후에 쟤는 알베르트를 찾아가 세이와 유리 사이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시켜준다. 알베르트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 아닌 마법에 대한 호기심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세이를 먼저 연극 보러 초대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쟤는 웃음. 그러자 쟤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 모든 일이 유리의 아버지 소행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의 아들을 세이와 결혼시켜 권력을 더 얻으려는 것이며 알버트에게 지금 움직일 것을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는 어떻게 세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지 고민하고 그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전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음 날 세이는 엘리자베스와 차를 마시러 가고 엘리자베스는 남자와 단둘이 연극을 보러 간 것에 대해 세이를 질책합니다. 남자와 단둘이 연극을 보러 간 것으로 인한 스캔들에 대해 그녀를 꾸짖습니다. 거의 정식으로 청혼하는 자리였는데 세이는 자신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엘리자베스는 그 소문이 알버트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세이에게 깨닫게 해줘요. 알버트에게 말이죠. 만약 알버트가 그 소문을 믿는다면 구원자 자격을 포기해서 세이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모 세이는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세이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사실 세이와 알버트는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세이가 스스로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다음 날 세이는 주드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고 또한 누군가의 제안을 거절해요. 조앤이 자기와 친구들에 대한 소문이 더 이상 돌지 않게 점심을 샀어요. 그 후 유리와 에르하르트도 소문을 들었기에 마법 수업에 같이 가서 그들의 관계가 선생님과 학생 사임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해요. 오후에 알베르트는 항상 그렇듯이 세이를 데리러 가고 그가 기다리는 동안 세이와 유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그는 소문이 나도 그녀와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녀의 힘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황금빛 힘의 근원은 그녀의 감정에서 나온다고요. 그 말에 세이는 놀라서 얼굴을 붉히고 이 모든 것을 알베르트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그의 옆을 지나갈 때 그에게 무언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에르하르트는 유리가 알베르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고 대마법사는 진심으로 세이의 힘의 근원을 마침내 알아냈다며 그것은 알베르트에 대한 세이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에르하르트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알았다고 말하지만요. 한편 알베르트는 평소처럼 세이를 연구소에 데려가고 도착하자마자 다음 휴일에 데이트를 신청하고 세이는 소문이 날까봐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승낙합니다. 알베르트가 화낼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며칠 후 세이는 마리와 하녀들이 정성껏 차려입히고 알베르트는 그녀가 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모습에 기뻐합니다. 그는 그녀를 왕가의 장미 정원으로 데려가는데 모든 꽃과 장미에는 작은 조명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했던 크리스마스 장식을 재현하려고 애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했던 크리스마스 장식을 재현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세이는 자신이 해준 일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항상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죠. 그는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지만 기다리는 게 서툴러서 그녀에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승낙하면 그의 손만 잡으면 되고 세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며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껴안습니다. 갑자기 금빛 반짝임이 살류타니아 전체를 뒤덮습니다. 알베르트를 향한 세이의 사랑에서 나오는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보려고